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실기의 강사 고노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초급 5번째 시간이고요. 자, 1에서 99까지 홀수 제곱의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1에서 99까지 홀수의 합계를 구하는 것은 배웠습니다. 자, 거기서 제곱의 합계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순서도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면은 이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매번 설명드리는 순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응용해서 또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9까지의 홀수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순서도가 있겠지만은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멈추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순서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어때요? 그려보시면은 아마 알고는 있는데 머릿속에 맴도는데 직접 손으로 그리려니까 어렵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입력 그리고 처리 출력, 자, 이 순서대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가 어떤 겁니까? i라는 변수와 sum이라는 변수죠. 그래서 입력 단계에서는 i는 0, 자, sum은 0,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서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처리 단계가 되는데, 처리 단계에서 i 변수가 이제 가지는 규칙, 그리고 sum 변수가 가지는 규칙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i는 i 플러스 1, 자, 1씩 증가시켜서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홀수는 빼고 짝수는 빼고 홀수만 추출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모두 해서, i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냐라고 조건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1일 경우에는 sum은 sum 플러스 i를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1이 아닐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sum은 sum 플러스 i의 바깥쪽에 제어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합계가 구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는 i 플러스 1부터 해서 s는 s 플러스 i까지, 자, 이 처리되는 부분을 반복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99까지라면 99까지 반복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 옆쪽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 구조가 또 나와줘야겠죠. 자, i는 99보다 작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yes일 때, 자, 이 분기가 어느 쪽으로 이어져야겠습니까? 자, 처리가 시작이 되는 이 부분이죠. 자, 이것은 초기화 단계죠. 자, 초기화는 보통 한 번만 수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하는 단계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i 값이 계속 1씩 증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는 i 플러스 1, 그리고 i는 99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문이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노로 분기가 된다라면은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는 거죠. 끝났을 때, 자, sum을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단계, 자, 처리 단계, 출력 단계를 일단 머리에 두시고요. 필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변수의 초기값, 그리고 이제 규칙들을 생각을 해서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2로 나눴을 때, 0이다라고 조건을 주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주게 되면은, 방향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게 yes가 되고, 이게 no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한 값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짝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짝수일 경우는 빠져나가는 거죠. 짝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홀수의 합계가 또 구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홀수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홀수의 제곱의 합계라는 것은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합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처리문만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자, 합을 구하는 부분에서, 자, i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i를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곱하기 2가 1 곱하기 1이 되고, 3 곱하기 3이 되고, 5 곱하기 5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은 i 곱하기 i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i 곱하기 i로
그 처리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홀수 제곱의 이제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가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1에서 99까지 홀수 제곱의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위칭 변수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플래그라고 얘기도 하고요. 자, 변수 이름을 스위칭이라고도 하고 플래그라고도 합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그 변수를 이용을 해서 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100까지 짝수 제곱의 합계. 자, 이것도 간단하죠. 조건문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1, 2, 3, 4. 자, 그런데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고요. 자, 마이너스가 앞쪽에 먼저 시작되는, 그런 이제, 순서들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99까지 자연수 중에서 홀수 제곱의 합을 구하는 순서도를 작성하시오. 처리 조건의 순열의 각 항은 n이라고 했고요. 합계는 h다. 보통 우리가 i라는 변수, 자, sum이라는 변수를 이용을 했는데, 자, 변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죠. 변수 이름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모두를 이용을 해라. 자,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풀이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자, 모두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분석 단계를 보시면은 n은 n 플러스 1. 자, 1씩 증가되고, 자, n이 홀수일 때, 이제 h는 h 플러스 n 곱하기 n.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바로 순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만 바뀌었지, 우리가 봤던 홀수의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에서, 합을 구할 때, n 곱하기 n. 자, 제곱이 누적되는 것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nh 0으로 초기하고, 자, n은 1 증가되고요. 자, 홀수냐? 자, 모두의 결과, 나머지가 1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홀수라면은, 이렇게 누적을 해주면 되겠죠. 자, 99까지 반복이 되고요. 자, 그리고 프린트 h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트는 생략해도 되죠. 자, 기호 모양만 봐도 출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뭐 입력이 되어서 이제 순서도가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를 항상 보실 때는 이렇게 입력, 그다음 자, 여기까지가 처리, 자, 이 부분이 이제 출력 단계가 되겠죠. 크게 보시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99까지는 너무 많죠. 자, 5까지 홀수 제곱의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직접 구하니까 35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순서도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제어가 넘어가는 순서대로 디버깅 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n은 0, 자, h는 0이죠. 자, n은 1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자, 모두 함수. 자, 모두 함수의 이 조건이 1이냐라고 묻는 거죠. 현재 n이 1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1이 맞죠. 그래서 yes로 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h는 h 플러스 n 곱하기 n에 의해서 h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n이 현재 1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문 만나죠. 현재는 yes가 되겠습니다. 자, 반복이 될 거고요. 자, n이 2가 되었습니다. 2가 되었다. 이제 짝수가 되기 때문에 모두 함수의 이 결과가 나머지가 0이 되고요. 1이 아니죠. 그래서 노로 분기가 돼야 됩니다. 자, 조건문 만나고요. 아직까지는 yes죠. 그리고 n이 1 증가되고요. 자, 모두 함수의 결과는 이제 ye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니까 10이네요. 자, n이 3이 되기 때문에 현재 1값에다가 3, 3은 9 더해서 10이 되었습니다. 자, 조건 판단하니까 아직까지 yes가 되고요. 자, n을 1 플러스를 합니다. 자, 4가 되기 때문에 4에서 2를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고 1이 아니죠. 노로 분기가 됩니다. 다시 조건 판단하고 반복을 하죠. 자, n이 5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건 판단하면은 어때요? yes가 되겠죠. 5에서 2를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그래서 yes로 분기가 되고 이전 값에다가 현재 n 값을 제곱했을 때의 값과 더해주면은 35가 h 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n이 5가 되기 때문에 5보다 작다는 이 조건은 만족하지가 않죠. 자, no로 분기가 되고 h값, h의 최종값인 35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한 결과하고 사람이 구한 결과 같죠. 그러면 이 순서도는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풀이를 했고요. 자, 이제 스위칭 변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디버깅을 해볼게요. 자, 항상 여러분들 순서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디버깅을 해서 각각의 변수의 움직임을 잘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n 하고 h하고 자 스위칭 변수. 자, sw라는 이 변수가 보통 우리 스위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자, sw라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을 뭐 a라고 해도 되고요. s라고 해도 되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발자,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들끼리 sw라고 순서도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w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각각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 n을 1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n을 1 증가시키고 초기화하고 그 다음 누적시켜주고 이런 부분은 같아요. 자, n이 1이 되었죠. 자, 그리고 스위칭 변수가 0이냐 판단을 합니다. 자, 현재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es로 분기가 됩니다. yes로 분기가 되고, 자, yes로 분기가 되면은, h 값을 계산을 해주네요. 자, 그리고 스위칭 변수 값이 1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건 판단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콜론으로 되어 있죠. 자, 콜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콜론에다가, 이제, 여기는 크거나 같다가 되고, 이제 작다는 부동어가 들어있죠. 이 부동어를 대신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위치에다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만약 n이 99보다 작다라면은 이쪽으로 분기가 되고요. 그 반대라면은 이쪽으로 이제 분기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까지를 일단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보다 작다. 자, 5보다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작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기가 되는 겁니다. 자, n 증가시켜 주고요. 자, 스위칭 변수가 0이냐라고 조금 판단합니다. 좀 전 1이었죠. 그래서 no가 되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분기가 됩니다. 그리고 스위칭 변수 값이 0으로 또 바뀌게 되네요. 자, 이렇게 지금 스위칭 변수를 보시면요. 자, 0이었다가 초기화를 해서 0이었죠. 그 다음 1이었죠. 자, 이쪽으로 가면서 스위칭 변수가 1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칭 변수의 값이 한 번은 0, 한 번은 1, 한 번은 0, 한 번은 1, 한 번은 0, 한 번은 1.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칭이란 개념이 뭡니까? 스위칭. 자, 이렇게 선이 있다라면은 내리게 되면 ON이 되고, 자, 이거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OFF가 되는 거죠. ON/OFF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값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스위칭 변수는요,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할 때 스위칭 변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가 있다라면은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할 때는 명확하게 홀수일 때만 추출을 했죠. 홀수일 때만 추출했어요. 하지만 스위칭 변수는요, 그냥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수행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 한 번 수행하고, 수행하지 않고, 수행하고, 수행하지 않고, 수행하고,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번갈아가면서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신호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등을 보시면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죠. 파란색일 때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자, 이동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죠. 빨간색일 때는 이동하면 안 되죠. 자, 그와 같습니다. 자, 빨간색, 파란색은 우리가 그냥 그 색깔로 기준을 준 것이지 이 색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0과 1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0 대신에 여기서 1000을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1 대신에 만을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ON/OFF의 개념으로 해서 0, 1이 대신 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신호등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일 때는 건너가고요. 빨간색일 때는 건너가지 않죠. 그리고 파란색일 때 건너가고 난 뒤에 빨간색이 돌아오고요. 빨간색 다음에 파란색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S가 0이냐라고 판단해서 Yes로 간다는 얘기는 스위칭 변수의 값이 0이죠. 그리고 난 뒤에 처리가 끝나면요, 다시 1로 바꿔줘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위칭 변수가 0이냐?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스위칭 변수가 1이란 얘기죠. 자, 1이면은 다시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수행될 수 있도록.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시험에서는 이 변수 이름이 보통 플래그라고 이렇게 또 이름이 나옵니다. 뭐 플래그가 됐든 스위칭이 되었든, 자, 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역할이 무엇인지, 이 변수의 역할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나머지 디버깅은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거예요.